개념물리 수학상 오늘은 304쪽에 있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배울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이 앞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여기서 딱 판가름이 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직선에서 나왔던 이 개념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자, 우리가 직선에서 어떤 개념을 배웠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한다고 혹은 표현한다 그랬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하니? 어떻게 표현하니? 그렇지. K로 나타낸다 그랬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AX 뿔 BY 플러스 C 괄호 K A-X 뿔 B-Y 뿔 C-는 0이라고 식을 세우면 된다고. 근데 이 개념 자체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개념이 복잡한 이유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거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은 얘가 0이면서 얘가 0이면 돼. 근데 얘가 0이면서 얘가 0인 걸 그 직선의 관점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둘의 교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자동적으로 항상 얘를 지나게 돼서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배웠잖아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건 무조건 이거는 복습을 해서 그때 완벽하게 외워놔야 해. 그때 확실하지 않으니까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암기력이 좀 떨어진다 하는 친구들은 약간 암기 과목 하듯이 외우곤 외워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서 되돌아갈 길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원의 방정식에서도 이 패턴은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도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해도 되는 거야. 첫 번째 원, 전개한식이야. 두 번째 원이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하면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첫 번째 원 더하기 K 곱하기 두 번째 원은 0이라고 식을 세우면 된다. 패턴은 똑같지? 직선이면 첫 번째 직선 더하기 K 곱하기 두 번째 직선은 0이라고 표현을 하고 원이면 첫 번째 원 더하기 K 곱하기 두 번째 원은 0이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거랑 동일해요. 얘네들이 동시에 0이 된 건 그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봤을 때 얘가 0이 되는 조건은 얘가 0이면서 동시에 0인 거야. 근데 얘가 0이면서 얘가 0인 게 뭘 의미하냐면 두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이 있죠? 뭐 교점이 없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러면 교점이 있는 이 상황에서 얘네 둘을 지나는 이 무수히 많은 도형을 표현하는 방법이 K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여기서의 디테일은 이것 이외의 또 다른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몇 컴마 며칠 지나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뭐 4,5를 지나요가 있으면 그거를 집어넣어서 이 K를 딱 하나로 결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구하려는 하나의 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거를 이거는 원이야 라고 했다가 원 아닌데 라고 했었어. 왜 그런지 알아? 사실 원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항상 이 도형이 원만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도형도 나오냐면 이런 도형도 나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일 수도 있어. 그러면 직선이 되려면 조건 뭐일 것 같아? 직선일 수도 있다고. 직선의 특징은 직선은 제곱이 없어요. 그러면 제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K가 얼마면 제곱이 사라질까? 마이너스 1이면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개념이 또 나와.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도형은 도형의 모양은 두 가지예요. 첫째, 직선일 수도 있어. 직선이 아니면 무조건 원이야. 교점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직선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K가 마 1일 때.
그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다. 하지만 K가 마일이 아니야. 그러면 이건 원이 나온다. 단 여기서 존재하는 K는 실수여야만 해. 허수면 이건 다 모순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까지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냐면 사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걸 의미해. 이거의 직선을 의미해. 직선은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지. 이렇게 되는 이 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자, 원의 관점으로 볼게. 원이 있을 때 이 원은 이렇게 이은 선을 뭐라고 부르게? 아니, 이 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고. 아이고. 자, 원이 있어. 이걸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 이외에 원 위에 두 점을 그어서 이렇게 연결한 선을 뭐라고 불러요? 호라고 부르지. 이걸 뭐라고 불러? 현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두 개가 있어. 직선이야.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직선이 되는 건 즉 K가 마1이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선이야. 그럼 이 선을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자. 이 원에도 현이고 이 원에도 현이지. 그래서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이라고 불러. 동시에 현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직선의 또 다른 이름은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내가 두 원이 있을 때 두 원이 동시에 만나는 이 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원 빼기 두 번째 원을 하면 돼. K가 마일일 때라서. K가 마일이어야 제곱이 사라지니까. 그거 제외하고는 다 원이 돼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답니다. 정의를 잘 해야 해. 그러면 이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정의가 되기도 하냐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두 원의 방정식을 알면 두 원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선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선을 구하면 원의 중심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거 구할 수 있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원의 방정식을 제대로 안다면 반지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또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이 길이를 구하면 이거 2배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인 거 알지?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길이를 구하면 상황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야. 각도를 구할 수도 있어. 각도 얼마일까? 여긴 60도지. 가장 짧은 거랑 마주 보는 게 가장 작은 각이다. 그럼 여기가 60도면 나중에 문제에서 이 넓이 구하세요 문제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각도를 아니까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 빼면 되지. 여기까지도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 자체가 단순히 그냥 뭐 교점 구하고 연립해서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게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원에서 첫 번째 원 더하기 k 곱하기 두 번째 원은 0이라고 두면 된다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방법은 k가 마일일 때니까 그냥 첫 번째 원 빼기 두 번째 원은 0이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그 원 혹은 그 원을 제대로 특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구할 단순한 필수 예제 10번은 이런 문제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어떻게 구한다고? 직선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뭘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최악이네 진짜. 그치?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원 빼기 두 번째 원은 0으로 식을 세울 거다. 빼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곱이 소거가 되고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직선이 마일 컴마 2를 지나니까 대입해서 얘를 구하는 거. 알겠지? 두 번째. 이번에는 두 원의 교점과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거야. 상황 어떻게 돼 있냐면 두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원 찾는 문제라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일단 설계해. 식을 어떻게 세운다고? 그렇지. 첫 번째 원, 그 다음 더하기 K. 확실하지 않으니까 K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원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원은 0이라고 식을 세우는데 얘가 1,2를 지난대요. 그러면 K를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1,2를 대입하면 돼. 1,2 집어넣자.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5. 여기다 x 1 집어넣으니까 마 4지. K. 여기다가 1,2를 집어넣거든. 여기도 5야. 그러면 여기는 마 6. 여기는 마 4. 뿔 4지. 그러면 이게 1. 마 1이지. 마 K는 0이야. 그때 K는 1인 거지. 그러면 그렇게 구한 K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정리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이쪽에 적을게요.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뿔 4는 0이거든요. 얘를 다시 2로 약분하면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완전 제곱식 할 필요 없어. 그렇게만 그냥 전개된 식으로 구하면 돼. 흐름 알겠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다음 페이지 볼까? 그래서 이쪽이 여러분이 이쪽을 좀 어려워하는 거는 지금 하는 원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예요. 두 원의 공통인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그림을 그릴 때 X축, Y축을 엄청 정확하게 그리지 않더라도 대충 모양만 보면서 좀 구하는 거 연습을 합시다. 어느 정도 설계는 좀 해야 해. 자, 이거 반지름 얼마죠? 그렇지. 원의 중심 2,2고 반지름이 2야. 얘는 원의 중심은 미안하다. 내가 얘가 2,2인데 암산을 해버렸어. 얘가 원의 중심 2,2지. 반지름은? 이거 암산 되니? 얼마게? 2루트이지. 이런 상황에서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두 개가 대충 있는데 두 번째 원이 좀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얘를 구하면 돼. 내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래. 대충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 공통현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을 빼면 된다고. 대신 뺄 땐 조건이 있어. 얘를 는영으로 만들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 그럼 빼면 어차피 제곱은 사라진다. 그러면 4x, 4y, 마이너스 4는 0이죠. x 뿔 y 마 1은 0이야. 이렇게 직선 하나 나오는 거지. 알겠지? 자, 공통형 구했어.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대로 그렇게 구한다. 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 이 원의 중심 0,0이에요. 그러면 이 0,0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 보통 D라고 적거든. D를 한번 구해보자. D는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0,0을 집어넣어. 마 1이야. 즉 루트 2분의 1이야. 2분의 루트 2. 그래서 여기 2분의 루트 2인 거 구했어요. 그 다음 이 반지름 아까 2였거든.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여기서부터까지 길이 구할 수 있지. 4에서 이거의 제곱인 2분의 1을 빼. 루트 씌워서. 그럼 이거는 루트 2분의 15야. 그러면 이거는 루트 2분의 루트 15지. 2분의 루트 30. 인걸 구할 수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루트 30이야. 그럼 내가 구하는 공통현의 길이는 요거 2배 하면 돼. 루트 30. 알겠지? 계산 다르다. 뭘 잘못했냐? 4에서 2분의 1을 뺐지. 2분의 7인데 잘못 적었어 여기. 7, 14.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 길이 루트 14가 돼. 알겠지? 그렇게 구하는 게 이 공통현 문제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 공통현 문제를 풀 때 본인이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할래요 라고 해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 원의 중심이 조금 간단한 애로 해야만 이 공식이 쉽게 나와요. 그것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세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는 특강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배우는 두 원의 위치 관계는 기준이
두 원의 중심거리와 두 원의 반지름. 그 관계로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한다. 자, 첫 번째 상황이야.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있어. 이 두 원은 만나지 않아. 그러면 두 원의 중심 거리는 거리가 영어로 distance라서 D라고 할 거야. 작은 원의 반지름이 R1, 큰 원의 반지름이 R2거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원의 중심 거리랑 반지름의 합을 비교할 건데 둘 중에 누가 커? 그치, D가 크지. 이러면 두 원은 안 만나는 거야.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거야. 자, 두 번째 상황. 근데 두 번째 상황은 두 원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야. 이게 R1이고 R2야. 그러면 이때는 D와 R1 더하기 R2 중에 누가 더 크니? 그치, 얘가 크지? 이러면 두 원은 만난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만나는 거 말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 세 번째 상황.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 R1, R2. 그럼 이거는 D와 R1 더하기 R2 중에 누가 더 커? 같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외접한다라고 해.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얘네들의 관계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런데 만나는 거는 이렇게 만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는 것도 있어. 자, 두 원의 중심거리, 이 D야. 그 다음 큰 원의 반지름이 R1, 작은 원의 반지름이 R2거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뭘까? D와 뭐가 같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1이거든? 여기 R2야. 여기서는 R1 빼기 R2랑 D랑 같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게 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같다가 아니라 부등호가 성립해. 그게 설명된 게 307쪽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중요한 게 각각의 상황을 외우지 말고 중심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로 만들어지더라 라는 걸 기억을 하고 여러분 이거 보고 좀 그 특강 1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오세요 숙제로.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